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월에 축제를 연다는 것, 그동안 광주에서는 금기였습니다. 5월에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된 자리에서 즐겁게 떠들고 마시는 게 과연 괜찮은 건가? 이런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대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운 학생과 시민들. 운동장 한켠 주점에서 대학생들은 술을 마시고 시민들은 유명 가수의 공연을 즐깁니다. 유명 아이돌이 출연한다는 소식에 광주 시내가 들썩였습니다. 지역민들이 많이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한 걸 봐서는 모두가 축제를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흔한 대학 축제의 풍경이지만 조선대로서는 이례적입니다. 다른 지역 대학들이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대학 축제를 여는 반면 조선대 총학생회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는 추모의 의미로 축제를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5월에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더구나 5월 27일은 44년 전 계엄군에 의해 전남도청이 진압된 날이었습니다. 관례를 깬 축제 논란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5.18도 같이 이렇게 추모하는 분위기를 가지면서 축제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마냥 즐겁게 노는 게 어떻게 보면 기억을 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아주는 건가 그렇게 쉽게도 생각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변화된 분위기는 광주시가 해마다 주최하는 광주 시민의 날에서도 감지됩니다. 5.18 당시 전남도청 집단 발포 직후 시민들의 계엄군을 몰아낸 날인 1980년 5월 21일을 기념해 열린 시민의 날은 금남로 5.18 광장에서 다소 엄숙하게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상무지구 시청사 일대에서 물놀이장까지 설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밝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광주에 대해서, 광주 시민의 날에 대해서 되게 유익하게, 알차게 보냈던 시간 같습니다. 물론 5월 영령 추모 행사가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80년 5.18을 44년 흘린 지금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광주에서 5월의 축제는 그동안 금기였고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변화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제하는 것도 좋죠. 5.18의 그 뜻을 길이 이어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44년이 지난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들의, 그다음에 학생들의, 청년들의 그런 요구에 맞춰서 5.18 행사도 좀 다변화되고 좀 다양화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광주 정신을 잊지 않으면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5월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의 압류를 담당하는 집행관들이 일반 시민이 살고 있는 집을 채무자의 집으로 잘못 알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건데요.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상식적인지 되묻는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따져봤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직원들이 채무 강제 집행을 하겠다며 강제로 문을 연 다가구 주택의 출입문입니다. 손잡이 부분이 무언가에 긁혀 상처가 나 있고 떨어져서 보니 문은 우그러져 있습니다. 광주지법 소속의 압류 담당 집행관들이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채무자가 1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간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집행관들은 문 손잡이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통보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내부는 법대로 처리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 알리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는데 상식과 맞지 않는 해명에 건물주와 세입자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을 비운 사이 마음대로 집을 뒤지고 갔다고 불안해하고 있고 집주인은 집행관들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살면은 이거 교체하고 문제 없던 것처럼 조용히 와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온 거죠, 이미. 그래서 이거는 손괴죄로 제가 좀 고소를 할까 해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법원이 나서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를 한 것 아니냐라거나 최소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강제 진입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법원 강제 집행에 적법한 과정이라곤 하지만 형사와 민사상 따져볼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엉뚱한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 집주인에게 최소한 이 사실을 알려주도록 제도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채무자의 신원과 현존 여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주거권자에게 통보를 해줘야죠.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은 집에 강제 집행을 하러 간 경우가 몇 건이었냐는 질문에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 5년간 비슷한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이 사건을 포함해 3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5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서남해 바다에서는 본격적으로 병어가 잡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어 한 상자 가격이 최고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서민들의 생선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격 상승의 원인을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에 자리 잡은 한 횟집입니다. 넓적하고 작은 입에 5월 말부터 주로 먹는 병어를 주문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많아 뼈째 회로 먹거나 각종 양념을 올려 조림으로 먹거나 구워 먹어도 맛있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병어는 가격도 저렴해서 서민의 음식으로 통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선회를 시키면 서비스로 나오던 병어는 한 접시에 6에서 7만 원가량을 받는 제법 가격이 나가는 생선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병어 같은 거 갖다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해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가격 차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도 못 해드리고. 서민의 물고기로 통하던 병어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른 것일까요? 통계가 잡히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어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병어 한 상자의 입한 평균 가격은 지난 2008년 13만 원 선에서 15년 만인 지난해는 2배 넘게 뛴 31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병어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입니다. 어획량이 5만 4천 상자로 전해보다 절반가량 감소했지만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자당 평균 가격도 최초로 20만 원을 넘겼습니다. 2016년과 지난해 2번 30만 원대를 찍었고 그 이후 가격은 2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수출 물량이 많아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 기간 중국 수출 물량은 불과 34톤에 그쳐 가격 상승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어 가격 상승은 어족자원 고갈과 바다 수온 상승, 여기에다 국내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병어의 주산지인 이곳 신안군 지도읍 송도 입한장에는 이달 말부터 병어가 본격적으로 입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병어 어획량은 지난 22일까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업 초기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병어 30마리 한 상자 최고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10만 원을 찍었습니다. 작년처럼 최고가 110만 원 한 정도까지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양이 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가격도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60만 원대, 70만 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병어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은 서민들의 밥상에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목포 일대에서는 오늘까지 전국 소년체전이 펼쳐졌는데요. 지난 1972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처음으로 전국 소년체전에서 외국인 선수들도 뛰었습니다. 외국인 소년, 소녀들이 없으면 팀 구성 자체가 어렵다는데요. 저출생의 인구 절벽 현상이 소년체전에도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년체전 중등부럭비 8강전.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뒤엉키는 말 그대로 혈투가 벌어집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인천팀 소속 선수 17명 가운데 30%인 5명은 다른 나라 국적. 각각 미얀마 카렌족 난민 학생 3명과 중국 이주 노동자 자녀 2명인데 소년체전에 출전한 첫 외국인들입니다. 경기 때 잘 보여주고 운동 계속 열심히 하여서 기량을 키워서 국가대표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경기 제일중학교팀이 우수한 경기력으로 결승행을 확정한 중등부의 농구 경기. 주전으로 활약한 5명 중 1명인 임주연 선수 역시 중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임 선수를 포함해 농구 종목에서는 5명의 선수가 외국인으로 소년체전에 첫 출전을 신고했습니다. 코치님께 딱 너 경기 뛸 수 있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제가 이게 거의 울 뻔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농구를 비롯해 씨름과 에어로빅 등 다수의 종목에서 유소년 선수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 국적의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여파가 체육계로도 번지면서 최근 5년 사이 전남에서만 20여 개 학교 운동부가 해체할 만큼 운동부 유지가 더 이상 쉽지 않은 상황. 50년 역사의 부평중 럭비부가 해단을 고민하고 제일중 농구부가 7명의 역대 가장 적은 규모의 선수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학생들이 힘든 운동을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속에서 운동부를 해체해야 될 그런 위기까지 있었어요. 초등학교가 일단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운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여자 농구 미래가 좀 많이 걱정되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상위 리그 중 하나인 소년체전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방 첫 해인 올해 36개 종목 가운데 30%가 넘는 13개 종목에서 30여 명의 외국인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무분별한 외국인 영입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일부 종목은 외국인 선수의 등록을 여전히 받지 않고 있지만 반세기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한 겁니다. 저희가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는 예전엔 했는데 특히나 지금 소년체전에 나올 수 있는 연령대 선수들이 아예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종목의 저변을 위해서 이렇게 한편 지난 25일부터 전라남도 일원에서 펼쳐진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수영 여자 중등부 배영 50m 한국 신기록을 비롯해 17개의 부별 신기록과 60개의 대회 신기록이 쏟아지며 나흘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역의 고교생들은 대도시 등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적을 뿐더러 내신 1등급마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이를 극복할 수능 시험 경쟁력이 높은 것도 아닌데요. 전남 지역의 고등학생들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균등한 기회 제공 등 교육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20명도 안 되는 고등학교입니다. 2학년만 최소 학급 편성 기준인 11명을 간신히 채웠습니다. 하지만 전교 1등을 해도 내신 1등급은 불가능합니다. 1등급은 상위 4%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적어도 학생 13명은 있어야 1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는 전남 지역에서 이곳을 포함해 모두 13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 학생들이 불리한 겁니다. 경기 지역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1등급이 10명 나올 때 전남은 4명밖에 못 나옵니다. 2.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학생 수가 많은 데가 더 내신의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부터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뀌긴 합니다. 전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병행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1등급 학생 수는 늘게 됐지만 내신 변별력이 줄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중요도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을 보면 전남은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모두 1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위권입니다. 내신과 수능 모두 쉽지 않은 겁니다. 학력 레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인터넷 수강권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있고 노동상담 등을 통해서 학습 방법 안내 등 이런 것들을 지난해 전남 지역의 고등학생 수는 약 4만 5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40%가량 줄어든 상황. 인재를 키워내야 할 고등학교들은 존폐 위기마저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의 초중학교 절반은 학생 수가 6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학생이 더 줄면 자칫 폐교 위기에 몰릴 수 있는데요. 일부는 소규모를 이점으로 살려 특색 있는 수업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면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책상마다 펼쳐진 스케치북. 학생들은 스토리보드를 따라 밑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더합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하얀 종이 위에서 저마다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맨 처음에 어떤 책을 만들지 진짜 너무 막막하고 고민됐는데 제가 평소에 좀 자주 접했던 고양이를 주제로 하면 어떨까 해서 좀 더 만들었어요. 여수 화양초등학교 모든 학생은 지역 그림책 작가와 함께 1년 동안 자신만의 동화책을 만듭니다. 글과 그림으로 창의력을 키우고 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글쓰기 연습이 또 되고 그거를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이제 손으로 직접 표현을 하느냐 그러면 또 이제 그림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순천 송강면에 자리한 승남중학교. 학생들은 특별한 만남을 기다립니다. 목포여자중학교와 순천과 목포 두 지역을 알리는 가이드북을 영어로 제작 중인데 직접 목포를 찾아 추천받은 맛집과 명소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영어 회화 실력은 물론 지역을 아끼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순천의 이름의 뜻이 뭐고 뭐 인구는 몇이고 마스코트가 왜 이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글로컬 박람회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가게 되고 이번에 열리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미래교실에서 두 학교 교류 수업도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한 10년 정도 계속 익숙한 상황에서 같이 커왔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새로운 사람과 교류를 좀 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역교류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의 초등학교 가운데 54%, 중학교는 49%가 학생 수 60명 아래인 작은 학교입니다. 폐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도 특색을 갖춘 작은 학교들이 지역 교육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보수단체 등이 정률성 사업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부분 혐의 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9건 중 8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률성의 행적을 문제 삼으며 광주시가 조성 중인 정률성 역사공원 추진 철회를 요구해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